3부 제6장 톱밥을 톱질하지 마라. 이 문장을 쓰는 동안 나는 창밖에 정원에 놓아둔 이파남과 돌 위에 새겨진 공룡 발자국을 보고 있다. 나는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을 예일대 피바디 박물관에서 구입했다. 박물관장이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 발자국은 1억 8천만 년 전에 찍힌 것이라고 한다.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1억 8천만 년 전으로 돌아가 그 발자국을 없애겠다는 상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180초 전에 일어난 일을 바꾸지 못해 걱정할 때가 있다. 180초 전에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단언컨대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과거를 건설적인 양분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착하게 과거의 실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은 뒤 잊어버리는 것뿐이다. 이론은 알고 있지만 나라고 언제나 그렇게 행동할 용기와 이성을 가졌을까?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내가 몇 년 전 겪은 환상적인 경험을 들려주겠다. 나는 1페니의 윤도 남기지 않고 3만 달러를 잃은 경험이 있다. 일의 발단은 이러했다. 나는 성인 강좌를 운영하는 큰 규모의 회사를 창업했고 여러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했다. 사업비는 간접비와 광고비로 헤프게 쓰였다. 나는 교육에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재원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지출을 꼼꼼하게 살펴볼 영악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 사실에 직면했다. 수강생이 그토록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의 이윤도 남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했다. 첫 번째는 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가 평생 모은 4만 달러를 은행이 파산하는 바람에 잃게 되었을 때 그가 한 행동이다. 누군가 그에게 파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갔다. 그는 마음속에서 손실을 완벽히 지운 채 다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실수를 분석해서 교훈을 배웠어야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앞서 말한 것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걱정의 늪으로 자유낙하했다. 몇 달 동안 나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나는 불면에 시달렸고 체중이 줄었다. 엄청난 실수로부터 무언가 배우기는커녕 같은 실수를 조금 더 소극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다. 모든 지난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20명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침을 따르는 20명 중 한 명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 역시 뉴욕의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의 브랜드 와인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여기 뉴욕주 브롱크스 우디크레스트가 939번지에 사는 한때 그의 학생이었던 앨런 손더스의 이야기가 있다. 손더스는 내게 위생 시간에 어떻게 브랜드 와인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는지 알려주었다. 나는 10대 청소년이었지만 이미 걱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지난 실수로 마음을 졸이고 조바심을 내고는 했었죠. 시험지를 제출한 뒤에는 밤잠을 설치고 낙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톱을 물어뜯고는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지난 일을 곱씹고 다르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했고 더 잘했으면 하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반 아이들과 과학실에 불려갔더니 브랜드 와인 선생님이 책상 끝에 우유 한 병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우유병을 쳐다보며 위생 과목과 이 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브랜드 와인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싱크대에 우유병을 던져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미 엎질은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그는 우리를 싱크대 가까이 불러 우유병의 파편을 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라. 나는 너희들이 이 수업을 사는 동안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수구 아래로 흘러간 우유는 돌이킬 수 없다. 어떤 소란이나 하다못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이미 흘러간 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조금만 미리 생각했거나 주의했다면 우유를 버리지 않아도 되었겠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념하고 잊어버린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란다. 그 장면은 기하학이나 라틴어 수업보다 더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어떤 것보다 삶의 가장 실용적인 교훈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우유를 흘리지 않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교훈 말입니다. 몇몇 독자는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같은 진부한 속담을 듣는다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나 역시 이 명언이 진부하고 상투적이며 너무 평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이미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1000번도 더 들어왔음을 역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진부한 속담 안에 모든 시대가 인정한 지혜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인류의 뜨거운 경험으로 세상에 나왔으며 여러 시대를 거쳐 온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학자들이 걱정에 관해 쓴 모든 글을 읽는다고 해도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건널 일을 생각하지 마라. 또는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같은 진부한 표현만큼 기본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웃음을 치는 대신 이 두 속담을 잘 적용한 사람이라면 이 책은 아마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오래된 속담을 잘 적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 없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당신의 정강이를 걷어차 뭐든 실천해 보게끔 만드는 것에 있다. 나는 지금은 고인이 된 프레드 플러세드처럼 오래된 진리를 새롭고 생생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존경해왔다. 그는 필라델피아 불리틴의 편집자였는데 한 대학의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혹시 여기에 톱질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대다수가 손을 들었고 그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톱밥을 톱질해본 사람은 얼마나 있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세드는 소리쳤다. 당연히 이미 톱질한 톱밥을 다시 톱질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이 나 지나가 버린 일을 걱정하는 것도 톱밥을 톱질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81세가 된 전설의 야구선수 코니 맥을 만나 그가 진 게임 때문에 걱정했던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코니 맥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그랬었죠.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었답니다. 걱정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게을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려 곡물을 찌울 수는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다. 이미 게을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건 불가능하고 곡식을 찌울 수도 없다. 하지만 얼굴에 주름을 지게 하거나 위에 궤양을 만들 수는 있다. 나는 지난 추수감사절 날 잭 댐프시와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크랜베리 소스에 칠면조를 찍어 먹으며 헤비급 챔피언십 경기에서 터니에게 패배한 싸움에 관해 이야기했다. 당연히 그 사건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경기 중간쯤 왔을 때 나는 내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10라운드가 끝날 무렵까지도 나는 굳건히 버텼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얼굴은 온통 붓고 찢어졌으며 눈은 거의 뜨지도 못했습니다. 심판이 진 터니의 손을 들어 승리를 알렸고 나는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나는 관중을 뒤로하고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날 때 몇몇 사람은 내 손을 잡으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다시 터니와 붙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란 참 힘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살며 엎질러진 물 때문에 울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크게 한 방 먹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일로 좌절하진 않겠어. 그리고 잭 댐프시는 약속을 지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나는 과거를 걱정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만 했었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잊어버린 뒤 미래의 계획에 집중했다. 그는 브로드웨이와 57번가의 그레이트 노던 호텔에 잭 댐프시 레스토랑을 차렸다. 그는 그곳에서 권투 경기와 전시를 열기도 했다. 그는 건설적인 활동으로 바쁘게 일상을 채웠고 과거를 걱정할 여유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년간 챔피언이었던 때보다도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전기를 읽고 괴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나는 일부 사람들의 걱정과 비극을 떨쳐낸 뒤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능력에 끝없이 놀라고 영감을 얻기도 했다. 언젠가 싱싱교도소를 방문했던 나는 죄수들이 교도소 밖의 일반 시민들만큼이나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당시 교도소장이었던 루이스 로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처음 교도소에 온 죄수들은 분개하고 억울해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대부분 불행을 벗어던지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교도소 생활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로스 교도소장은 교도소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채소와 꽃을 기르던 한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 죄수의 별명은 정원사였다고 한다. 꽃을 기른다는 그 싱싱교도소의 죄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손가락이 움직이며 글을 쓴다. 글을 쓴 뒤엔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당신의 독실함도 재치도 이미 적은 문장 반을 지우게 할 수 없고 당신의 눈물이라고 해도 단어 하나 지우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왜 눈물을 낭비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실수와 부조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누군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나폴레옹도 3번의 큰 전투 가운데 한 번은 패배했다. 어쩌면 우리의 타율이 그보다는 좋을지 모른다. 혹시 아는가? 뭐가 되었든 왕의 모든 말과 군사를 데려온다고 해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